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짜뉴스까지 소상공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감염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허성공 김해시장이 산하기관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김해시청이 일시 폐쇄된 데 대해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6년간 긴 갈등 끝에 해결된 거창 구치소 문제가 이번에는 백서 편찬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올해 초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에 가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감염자가 급증했던 김해는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소상공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효 씨는 지난 26일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난 후부터입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해명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하루 만에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제가 아니다고 해도 손님들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다들. 아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러 갔었어요. 정 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 말합니다. 이번 일로 15년째 운영해온 음식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독하고 오신 분들 다 체크하고 하는데 지금 손님이 거의 없어요, 저희 집에. 타격이 많을 것 같아요. 직원들도 저희는 다 월급제로 다 직원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에 7명인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말 그대로 고사할 수도 있다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주점 등을 포함해 고위험 밀집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황. 올 초 최악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재확산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전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사후 약방문식 관리가 아닌 사전 방역 시스템 등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상점이란 인식을 주기 위해선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안 마련해요. 코로나를 이기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모릅니다.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 그 교육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선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경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과 예산은 바닥난 상태입니다. 경남 소상공인들은 다른 예산의 용도를 전환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내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22만여 개,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지역 경제의 밑바탕을 받치고 있는 이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전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비상입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정숙 기자, 26일 발표된 경남의 다소 확진자 상황 보고 지역민들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27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남에서는 26일 하루에만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27일 지역 감염 확산세는 주춤한 듯 하지만 공직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창녕과 김해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해 확진자는 지난 25일 판정을 받은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가족으로 지난 주말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 불암동 공무원인데요. 김해시는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2시부터 불암동 행정복지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전 직원들도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녕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전에 진단 검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국내 입국 후에 확진됐습니다.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고요. 접촉한 가족 2명 중 1명은 음성, 1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여파로 김해시청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26일에만 김해시청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밀양시 농업기술센터가 폐쇄됐고 27일엔 김해시 불암동 행정복지센터가 폐쇄됐습니다. 김해시청은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28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접촉자나 동선 노출자 등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공직기관 일단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공직사회는 초비상입니다. 한편 허성공 김해시장은 시 산하기관장발 코로나 사태에 대해 27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공직자들의 집단 골프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남도가 광화문 집회 관련 참가자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경남도는 그동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검사비도 내줄 테니 모두를 위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경남도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은 모두 415명인데요. 이 중 14명이 연락이 두절됐고 10명이 검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도는 이들 2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의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도가 지역 감염의 확산에 막기 위해 28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사람으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부과됩니다. 해제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산하기관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김해시청이 일시 폐쇄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허 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시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확진으로 비롯된 시청 폐쇄 사태를 철저히 파악해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 공직자들의 집단 골프 모임을 금지하고 허위 동선 유포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을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26일 오후 시 본청과 의회, 김해도시개발공사를 폐쇄했다 방역을 거쳐 27일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경남 208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김해시청 공무원 8명과 허성공 김해시장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부부 동반 골프 여행에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장 208번은 24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해 3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과 접촉했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이들 중 8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26일 오전 자가 격리했습니다. 208번과 동석했던 허성공 김해시장도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26일 저녁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가운데 밀접 접촉자 8명은 2주 동안 자가 격리됩니다. 방역을 위해 지난 26일 1시 30분부터 폐쇄됐던 김해시청은 27일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직원의 확진으로 폐쇄됐던 밀양시 농업기술센터가 28일부터 업무를 재개합니다. 직원인 경남 213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2명으로 검사 결과 2명 모두 음성입니다. 또 접촉자는 아니지만 센터 전 직원과 방문자 등 총 212명의 전수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업무차 전북 지역으로 갔던 직원이 확진되면서 26일 폐쇄됐습니다.
창원시가 27일 시청에서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예배 전환은 물론 모든 집회와 행사,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비상이라며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의 지혜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종교계 지도자들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창 구치소 문제로 거창 지역이 또 시끄럽습니다. 6년 동안의 긴 갈등을 끝으로 구치소 문제가 해결되나 했는데 이번에는 구치소 논란과 해결 과정을 담은 백서 편찬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6년간의 갈등을 마무리한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 예정 부진의 건립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주민투표까지 거친 끝에 원안인 현재 장소에 구치소를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소되는 듯 보였던 지역 갈등. 이번엔 거창군이 추진한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 사업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성급하게 백서를 편찬하면 또다시 지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백서라고 하면 일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편찬한 게 상례인데 아직 교도소에 토목공사하고 있는데 편찬 기간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6, 7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2달 만에 물을 수 있는가도 의문이거든요. 결국은 거창군수의 업적장이 될 수밖에 없는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백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거창구치소 백서 편찬 사업은 지난 6년간의 갈등과 해소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추진됩니다. 거창군은 지난달 군의원과 민관협의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출범하고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집필과 발간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거창군은 27일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뒤늦게 백서편찬에 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자료 수집 방향을 어떻게 할 거면 누가 할 거면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면 뭐 그런 것들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논의해보자 해서 모였는데 오해가 있기도 하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볼 때는 수기할 수 있는 그런 첫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거창구치소 문제. 지역 내 또다시 일고 있는 잡음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경남도가 태풍 바비 영향권에서 벗어난 가운데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27일 오전 7시 기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남해군에서 가로수 쓰러짐이 3건, 진주에서 천막 날림과 창문 파손 등 2건을 비롯해 모두 8건이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전 4시 태풍특보, 오전 7시 호우특보에서 해제되면서 도는 오전 8시부터 비상근무를 해제했습니다. 경남에선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지만 제주와 서해안은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태풍이 더 있을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이 태풍의 이름과 크기, 강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 9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링링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당시 초속 40에서 45m의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처럼 태풍의 이름, 크기, 강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태풍의 이름은 지난 2000년부터 태평양 연안에 있는 14개 국가에서 제출한 단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10개씩 제출한 고유 언어로 된 이름을 5조로 나눠 태풍이 올 때마다 순서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이름을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년에서 5년. 마지막 140번째 이름까지 모두 사용하면 다시 첫 번째 이름을 활용합니다. 단, 큰 피해를 끼친 태풍의 이름은 또다시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태풍의 크기는 태풍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통보문 예시를 보면 태풍 크기가 지난 2020년 5월부터는 초속 15m 바람이 부는 범위가 중심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뜻하는 강풍 반경과 초속 25m의 더 강한 바람이 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뜻하는 폭풍 반경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로 판단합니다. 태풍 중심 부근의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이면 강도가 중, 33m 이상이면 강, 44m 이상은 매우 강한 태풍이고 초속 54m 이상 바람이 불 때는 초강력 태풍입니다. 바람이 초속 33m만 불어도 나무 뿌리가 뽑히거나 건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바람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합천 환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하고 이번 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 요구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27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환강취수장 설치 계획이 철회되고 합천댐 방류 피해 전액이 보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대책위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수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환강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환강취수장 설치 계획이 철회되고 합천댐 물폭탄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경남 사랑상품권 구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이는 23억 원의 경남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4,600여 명의 직원 복지에 활용하고 이 돈은 상품권 발행 수수료와 상품권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 체결로 경남 지역 기업들에게 경남사랑 상품권이 직원 복지 수단으로 알려지는 것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를 자연스럽게 홍보해 가맹점 수를 늘려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고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 고성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 금액은 개인 최대 100만 원, 5인 이상 사업자는 최대 1,000만 원, 5인 미만의 기업체는 500만 원까지 구매 시 10%를 할인해 판매합니다. 이번 상품권 할인 판매는 관내 기업체들에도 할인 혜택을 주고 개인의 구매 한도액을 늘려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다음 달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네, 고성군이 2020년 제3차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업체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군은 오늘 2일까지 참여업체 10개소를 모집하고 업체 선정 후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10명을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해 청년과 기업, 고성군이 3자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하는 업체에 2년 동안 인건비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건강검진비와 주거비를 각 20만 원과 30만 원 지원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금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낮부터 점차 날씨가 개겠습니다. 이후 낮 기온 33도 내외로 오르겠고 열대야 나타나는 곳 있어 무더운 날씨가 전망됩니다. 해상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3.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